안녕하십니까, 유스타드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이 자주 틀리는 표현 몇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도 외국 생활할 때 실제로 틀린 표현을 많이 쓰기도 했는데요. 사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미 다른 채널이나 시중에 판매되는 책에서도 아마 언급이 되었을 법한, 또는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그런 내용이지만, 수업을 해보면 제가 어릴 때 그런 실수를 했듯이 여전히 잘못 알고 비슷하게 쓰시는 표현이 보여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콩글리시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요, 그렇게 잘못 표현된 영어를 브로큰 잉글리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국인이다 보니 한국어를 기반으로 영어 문장을 만들다 보면 의도와는 다르게 broken English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마음 좋은 외국인 친구들은 대화 중간에 broken English가 나와도 대충 대화 흐름에 따라 이해해버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딱히 누가 꼭 집어 알려주지 않으면 틀린지도 잘 몰라요. 오늘 제 경험상 많이 했던 broken English를 우선 5개만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그 영화는 잔인해. 제가 살던 곳에 무비 티켓을 매주 목요일마다 50% 할인을 했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암튼 어느 날 영화를 보고 나서 잔인한이라는 말을 평소 cruel이라고 알고 있어서 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The movie is cruel 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cruel이라는 형용사는 심신에,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 직접적인 고통을 주는 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화가 관객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cruel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그 영화는 잔인해 라고 할 때는 The movie is violent 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화 속 등장인물에게는 cruel이라는 단어가 어울리겠죠. 왜냐하면 영화 속에서 살인마가 어떤 대상을 죽이거나 하는 그런 설정이면 특정 대상에게 살인이라는 행위를 가하고 있는 것이기에 그 살인마는 잔인해 라고 할 때는 The killer is cruel 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너 몸매 좋네. 외국 생활하면서 좋았던 점 중 하나가, 제가 살던 곳은 77층까지 있는 아파트였는데 23층인가 21층인가 그쯤에 아무튼 수영장이랑 짐이 있었어요. 입주민들은 무료로 언제든 사용 가능한 뭐 그런 시설이죠.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운동하다가 자주 마주치는 외국인들이랑 가까워지기도 하고 파티도 하고 그랬어요. 그중 몸매가 굉장히 좋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운동하다가 몸매가 좋다라는 말을 영어로 하고 싶어서 일단 제가 떠올렸던 문장이 You have a nice shape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몸매라는 말에 가까운 단어를 생각했던 게 바로 shape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혼자 막 스스로를 칭찬했던 기억이 근데 알고 보니 쉐이프는 따지자면 몸매보다는 건강 상태라는 의미에 더 가까운 단어였고, 몸매는 figure이라는 단어를 쓰더군요. 표현을 바로 해보자면 You have a nice figure 이라고 했어야 됐어요. My father is in good shape 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는 건강 상태가 좋으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in good shape 이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쇼핑몰에서 놀아. 외국에 처음 나가서 랭귀지 스쿨 다니면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서로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영어라는 공용어로 소통한다는 게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그때 정말 많은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었었는데요. 다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그때 했던 실수의 문장이 뭐냐면, 나는 주로 친구들이랑 쇼핑몰에서 놀아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논다라는 단어를 이제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이제 플레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때는 발음도 막 구렸어요. 뭐 어떻게 했냐면 I usually play with my friends at the mall. You know? 막 이랬어요. 막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문장 뒤에 막 you know 이런 거 막 붙이고 you know 막 이런 거 붙이면 영어를 좀 잘해 보인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때는. 그런데 논다는 영어 단어는 당연히 플레이라고 배웠으니 그렇게 썼는데, 알고 보니 플레이가 주는 느낌은 약간 아이들이 놀 때 쓰는 그런 느낌이고, 오히려 성인이 플레이 한다라고 하면 뭐랄까 좀 성적인 느낌 마저 들게 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밖에서 다니면서 뭐 술도 마시고 뭐 차도 마시고 그렇게 논다고 표현하는 것은 hang out 이라고 합니다. I usually hang out with my friends at the mall.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영어답죠. The kids play with the ball at the park. 애들은 공 가지고 공원에서 놀아. 자, hang out과 play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네 번째, 너 한국말 잘하네. 제 외국인 친구가 한국인 여성과 사귀게 되었었어요. 옛날에, 네, 제가 학생 때. 어느 날 보니 이 친구가 한국말을 조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기도 북돋아 줄 겸, 야, 너 한국말 잘하네. 라고 해주려고, 그때도 구린 발음으로, you speak Korean language very well, you know? 막 이랬어요. 그리고 또, 야, 나 영어 많이 늘었다. 이러면서 막 스스로 막 칭찬하고 막 정신승리 했었는데, 네. 아무튼 한국어라고 하면 Korean language라고 하긴 해요. 그런데 좀 딱딱하게 들립니다. 학술적 용어 같이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그냥 한국어는 Korean이라고 하면 됩니다. Korean이라는 단어는 한국어, 한국인, 한국인의, 한국의 등등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한국인들은 친절해. 이번에는 네 번째와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수업 중에 한국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국인들은 친절하다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때의 구린 발음으로 Korean people are kind, you know?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네 번째 설명한 것처럼 이 Korean이라는 이 단어는 한국인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Korean people 이렇게 하면 마치 중복 표현 같이 들려요. 한국인 사람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그냥 Korean에다가 복수형으로 s를 붙여서 Koreans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Koreans are kind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한국인이 쉽게 틀릴 수 있는 표현 5가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위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